자, 오늘은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아이 한 만 5세 여자 아이입니다. 사실은 책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사례, 사실 이런 자위하는 거는 상담을 무지 많이 옛날에도 받았어요. 뭐 온라인으로도 받고 오프에서도 받고 막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리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당황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제가 알아요. 만 5세 여자인데 이제 엎드려서 자고 또 엎드려서 성기 쪽을 비빈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엄마가 발견하면 보통 굉장히 난감해하고 기겁을 하고 야단치고 막 이래요, 엄마들이. 근데 요새 이제 어린이 성교육도 많이 이제 받아서 그렇게 이상하게 애들을 몰고 가지는 않지만 일단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 기본으로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사, 유치원교사도요. 선생님 너무 당혹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 하죠. 그걸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자, 어떻게 해야지 과연 잘 교육적으로 어프로치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건 이제 사춘기 때 제2차 성증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목젖이 나오고 변성기가 되면서 친구한테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편지 받고 거의 읽고 또 읽고 간직하고 뭐 이런 거는 사춘기 때 이제 호기심이 나오죠. 정상입니다. 그런 거 안 하는 애들은 또 이제 비혼자다 그러고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는 게 과연 옳으냐 이렇게 본다면 나는 성에 대한 관심이 사춘기 때 있는 거 뭐 그거는 정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3세, 6세 때 남근기 때도 사실은 이제 그 성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때 거의 다 이제 이 학년 전에 애들 자위하고 이런 거는 전부 지금 남근기 때 애들 연령이 상당히 좀 많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 더 어린 애들도 이제 하는 경우도 제가 봤지만은 대개는 이제 남근기 때 3세, 6세 때 이제 그렇게 자위하고 뭐 보건놀이 해갖고 어떤 여자하고 막 이렇게 주사놀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엉덩이다 주사 놓고 막 키키 웃고 그래요. 일종의 성적인 놀이인데 보건놀이 그러면서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냐.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극히 정상이냐. 예를 들어 손으로 머리를 긁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고 귀도 아무 느낌이 없는데 어느 날 우연히 스쳐간 손길에 남자 성기를 이렇게 만지니까 기분이 조금 달랐다. 이제 이런 거 느낄 수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성충동이고 무슨 어른들 느낌처럼 무슨 성행위 그런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의미보다는 그냥 좀 관심이 좀 쏠리는데 이런 정도로 보셔야 돼요. 무슨 성충동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자기 발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정상이니까 내버려 두자 이건 아닙니다. 계속 애가 소파 끝에다가 이렇게 부비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러는 거는 참 보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럴 때는 이제 미국 애들 책 보면 데이빗 여기는 거실이잖아. 그러면 이건 사적인 공간에서 해야 되는구나. 하면 자기 방에 간다든지 이렇게 그걸 행위 자체를 못됐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그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너는 지금 거실에서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책에서도 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책에서는 거의다가 위생상 좋지 않은 행위다. 만약 손을 잡고 넣으면 손이 요새 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손 열심히 닦으려는데 애들 손이 맨날 문고리 잡지 뭐 잡지 하니까 손이 사실은 늘 더럽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더러운 손으로 그쵸? 자기 성기를 만지다가 거기에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세균이 거기서 번식되고 모양이 달라지면서 아파지고 이렇게 이제 위생상 좋지 않은 행위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는 그 손으로 자꾸 만지는 행위보다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손놀이 할 수 있게끔 뭘 풀그림 그림을 한다든지 손으로 뭘 벽화에다가 그림 그려서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손 활동으로 해서 다른 활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행위가 나쁘다, 성행위다 이렇게 가리키기보다는 오로지 에너지를 좀 다른 데로 이렇게 분산시키자 이런 식으로 책에서 많이 유도를 하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거를 잘못 애들은 막 죄의식 갖게 너는 도대체 몇 살인데 벌써부터 그러고 도대체 넌 누구 닮아서 그러고 막 애를 야단치면 애는 아니 어쩌다가 스쳐간 손을 느껴진 그 야릇한 느낌으로 이랬는데 이건 잘못된 느낌인가? 그리고 자기 그 성애에 대한 것을 곡해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걸 즐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든지 죄의식을 갖게 된다든지 그래서 오히려 이건 성에 대한 그 역효과를 갖게 한다. 뭐 은밀히 해야 되고 뭘 그래도 그 느낌을 감춰야 되고 이런 것은 오히려 성교육에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 비슷한 행동들이 뭐 유치원에서 보건놀이 한다고 걔가 하나애가 아프다고 의사놀이로 주사 놓고 둘이만 킥킥대고 웃고 그래요. 교수님 이런 애는 어떻게 지도해서부터 뭐 얘기가 무척 많아요. 무척 많고 이제 뭐 하여튼 이 성에 대한 얘기는 무척 끊임없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원에서는 또 뭐 그랬다 저랬다 소송까지 법적 사항까지 가고 막 날리고 한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프로치는 하지만 엄밀히 그 실상을 내다보면 뭐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을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한 순간에 얻어진 그런 어떤 야릇한 쾌감 이런 거를 좀 느낄 뿐이지 무슨 거기에 그 조그만 애가 특별한 의미를 뒀다라고 보시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혹해하고 애를 야단을 친다든지 이제 뭐 기겁을 해서 나가 자빠진다든지 엄마가 너무 놀라서 막 당혹해하면 어떤 애는 엄마가 놀래는 모습이 재밌어서 자꾸 그 행동을 한다는 얘기도 제가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에 관한 한은 우리나라는 너무나 타부시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모르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일들을 하고 있다. 제 생각엔 그렇게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갖고 있는 성이고 성을 다 구가하고 느끼고 즐겨야 된다면 어려서부터 올바른 지도로 자기 성에 대한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최소한 엄마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어떤 걸 보호해 준다면 이때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애는 그 엄마한테 잘못 받아온 그 지도로 성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는다든지 옳지 않은 성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느끼게 해서 자꾸 감추려고 한다든지 이런 태도는 사실은 시작이 애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라 엄마가 잘못 지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케이스는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하기도 하고 남자 케이스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파 끝이나 뭐 이런 데다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꽤 많이 저기는 상담을 받는데 이때마다 늘 한결같은 얘기는 너무 죄악시하지 말고 너무 놀라지 않으며 그 손을 다른 활동을 하도록 유도를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슬기롭게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는 이제 유치원에서 자유놀이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애가 막 남들 놀 때 자꾸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니까 그게 보기가 안 좋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안 하기로 하자. 그리고 이제 막 야단치지 말라니까 그 선생님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당분간 안 하든지 언제 그림책 읽어주게 하면 또 동그라니 이렇게 둘러앉아서 선생님 그림책 넘기면서 읽어주면 애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선생님 그림책 읽어주는데 그 아이가 바지 속으로 또 손이 들어가더래요. 그러니 읽어주면서 너 왜 손이 들어가 이렇게 하면 걔도 무안하고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책 다 읽어준 다음에 그 아이를 불렀대. 선생님이 아까 책 읽어주는데 너 손이 바지 속에 또 들어가는 걸 봤거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책 읽어줄 때 너 바지 속에 손 들어가면 선생님이 책 읽어주다가 손을 요렇게 할 거야. 손을 요렇게 하면 그건 널 보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요렇게 한다는 얘기는 바지에서 손을 빼라 뜻이야. 너랑 나랑 약속이야. 이래. 요렇게. 그래서 걔가 재밌잖아요. 살짝 무슨 사인을 나한테 준다 하는 게.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책 읽어주는데 또 바지 속에 손이 들어가더래. 그래서 선생님 책은 늠름히 읽어주면서 요렇게 했대. 요렇게. 그랬더니 애가 그걸 보더니 자기한테는 사인이니까 얼른 손을 뺐다는 거야. 자, 이걸 한 번 해서 됐겠어요? 그 선생님 얘가 6개월 걸렸다 그래요. 6개월 걸리면서 이제 손에 들어갈 때쯤 돼 손만 올리면 벌써 손이 팍 빠지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걸 6개월에서 걔가 드디어는 이제 손을 빼기 시작했다. 참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그 목표를 갖고 그렇죠. 지국스럽게 애 무한 주지 않으면서
지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했을 때 그저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어떤 교육이든지 별로 삐걱거리지 않고 스트레스 안 받고 서서히 고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죠. 근데 좋은 습관에 애당초들은 몰랐는데 옳지 않은 걸 하다가 그걸 자꾸 제대로 가는 거는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 그림책 읽어주면서 6개월 동안 손을 들었다는 그 선생님한테 정말 두 손 들어 박수 쳐주고 싶었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별로 죄의식 없이 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단지 위생상의 이유로 옳지 않다. 세균이 들어갈까봐 이렇게 참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